안녕하세요, 루퍼트입니다. 이번 시간의 네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명령문, 그리고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 그리고 수일치, 그리고 한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는 평서문이죠. 평서문은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고 나서 점 이렇게 끝나는 말, 그쵸? 뭐 한다 이렇게 끝나는 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명령문, 명령하는 말, 그리고 부정문,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 그리고 의문문, 뭐 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문인데요. 명령문은 명령하는 문장입니다. 동사가 주어 없이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명령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해라는 말과 하지마 라는 말이에요. 명령문은 제일 처음에 동사가 나온다고 했죠. 동사가 먼저 나올 수 있는 이유 뭘까요?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하죠? 보통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죠. 야, 너 여기 좀 청소해. 너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렇게 하는 게 다 보통은 너한테 하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주어였던 you, 너가 다 똑같다 보니까 생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 명령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어 없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쵸? 이것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let, 무슨 동사죠? 그쵸, 사역동사죠. 사역동사가 지금 문장에 제일 처음 나왔어요. 그쵸? 사역동사 몇 형식 동사죠? 5형식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동사의 원형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킨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것을 내가 청소하게 해줘. 그쵸? 그것을 내가 청소하게 시켜줘. 그러니까 내가 청소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let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요. let'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let us를 줄인 말이죠. let us.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게 해줘 이렇게 하니까 하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보통은. 그쵸? 그럼 다시 볼게요. 내가 그것을 청소하게 해줘. 내가 그걸 청소할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명령문이에요. 왜? 주어가 없이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두 번째 것도 볼게요. play the piano. 너 피아노 좀 쳐. 뭐 이런 거죠. 야, 빨리 피아노 쳐!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주어 없고요. 동사가 지금 play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play the piano. 그쵸? 우리 집 안에 있는 가구들 있죠? 침대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장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앞에다가 더를 붙여서 나와요. 악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 피아노 좀 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have some milk. 너 우유 마셔! 이렇게 되는 거죠. 우유 마셔! 그쵸? 그래서 주어 빠져 있고요. 동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have가 사역 동사가 아니죠. 조동사도 아니고 그냥 동사 의미 자체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 사역 동사였으면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 있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조동사였다면 동사가 하나 바로 뒤에 나와야겠죠. 그쵸? 어떤 형태든지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도 없고 뒤에 보니까 동사의 원형도 없어요. 얘는 그냥 동사 그 자체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ave는 가지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다. 그리고 먹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먹다. 우리 영어에서는 마시는 거 drink, 그쵸? 그리고 먹는 거 eat. 얘를 좀 많이 구분해 주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콜라는 마셔야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음식은 먹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혼용되는 말이 이 두 가지예요. 그쵸? 너 물 좀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영어에서 eat water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하게 들리죠. 근데 이런 경우 혼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have라고 보시면 돼요. 가져다 먹어라 뭐 이런 말이 되고요. 그래서 우유 좀 마셔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라는 거는 좀 간단하죠. 동사의 원형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 됩니다. 동사의 원형이 제일 처음. 그쵸? 그러면 하지마 이 경우 한번 볼게요. 하지마 한번 볼게요.
자, don't even think about it. 그쵸? 이번에도 주어는 없는데요. 그쵸? 하지 마라고 얘기하려면 자, 이 말과 부정어 not을 합쳐줘야 됩니다. 그쵸? 이 합친 게 don't가 되는 거고요. don't 바로 뒤에 동사의 원형 이렇게 나와서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even은 부사니까 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don't think. 야,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뭐에 대해서? 자, doing it.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그쵸? even은 심지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야, 그거 할 생각하지도 마. 이게 don't even think about doing i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것도 보면 자, 뭐 하지 마, don't부터 나와버렸죠. 그쵸? 주어 이번에도 생략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그쵸? 왜냐면 이 두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don't hesitate. hesitate는 망설이다 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야, 망설이지 마.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명령문은 해와 하지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해는 동사의 원형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하지마는 don't 하고 나서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괜찮죠?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정문인데요. 부정문은 문장을 부정하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어 not이 와야 되고요. 영어에서 아니다 라는 말은 not으로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문은 자,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명령문도 두 가지로 나눴었죠. 자, 부정문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동사는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 가지로 나누면 비동사,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죠? 우리 근데 명령문,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더 편해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하면 전부 다 일반 동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비동사부터 볼게요. 부정문 어떻게 만드는지. 자, 비동사는 비동사 바로 뒤에 부정어 not을 붙이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문장 뭐였냐면 she is cute예요. 그녀는 귀엽다. 그쵸? 자, 근데 그녀는 귀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보니까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형식 문장입니다. 여기서 동사가 지금 비동사로 사용이 됐고요. 그쵸? 자, 그래서 비동사네? 이걸 확인을 하면 아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죠? 비동사 바로 뒤에 not 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she is not cute. 그쵸?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They were not hero to us.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서도 비동사가 나왔고요. 그쵸? to us, 우리에게 라는 뜻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잠깐 빼면 자,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They were hero. 그쵸? 그들은 뭐였다? 영웅이었다. 그쵸? 그들은 영웅이었는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쵸?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니다 라고 써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다 뭐 들어가면 되죠? not. 그쵸? 그래서 they were not hero to us. 자, 뒤에 것도 볼게요. since는 뭐뭐 이후로 아니면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빌딩들을 break의 과거형이죠. 부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웅이 아니었다. 그쵸? 슈퍼맨도 영웅인데 보면은 막 건물들을 막 부수고 다녀요. 그쵸? 그럼 건물의 주인한테는 영웅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이번에는 이 세 번째 문장은 살짝 놔두고요. 조동사의 부정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비동사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죠? 자, 비동사 바로 뒤에 부정어 not을 붙여주면 부정문이 됩니다. 그 다음 조동사인데요.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여주면 조동사의 부정문이 돼요. 한번 볼게요. 예문. You may not have some ice cream. 자, 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원래 문장은 이거였겠죠. You may have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그쵸? 자, 그래서, 너는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도 좋아. 원래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너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지금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해가지고 문장이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경우, 안 돼,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조동사 바로 뒤에서 not을 적어주면 됩니다. not. 그래서, you may not have some ice cream. 괜찮죠? 자, 다음. 자, I cannot hear your voice.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쵸? can 바로 뒤에 지금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 will not go to the theater with you. 자, 너와 함께 극장에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쵸? 조동사 바로 뒤에 not. 괜찮죠? 자, 다음, 이거는 우리 시제할 때 배울 수 있는데요. 현재 완료 시제할 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have pp를 통해서 나타낸 거고요. have pp. have pp는 경험의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동사가 have고 동사의 pp 형태가 나와 있는 건데요. 그쵸? 자, 이것도 조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냥 건너뛰었던 세 번째 문장, 비동사의 부정문.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 you will not be happy. 그쵸? 문장이 지금 비동사와 조동사가 같이 들어왔죠. 그쵸? will은 조동사, 그리고 be는 비동사,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조동사 바로 뒤에다가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You will not be happy.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조동사 뒤에다 적어주면 되는데 you will be not happy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냥 조동사 뒤에 적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도 비동사 뒤에 적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인데요. 일반 동사 부정문은 살짝 어려워요. 자, 우리 조동사,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조동사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갑니다. did 이렇게 들어가요. 괜찮죠? 자, 근데 do는 언제 쓰냐면 1인칭이나 2인칭, 그러니까 주어가 나거나 너인 경우 아니면 복수인 경우에 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does는 언제 쓰느냐? 3인칭 단수일 때 씁니다. 그쵸? 그리고 did는 언제 쓰느냐? 과거일 때 씁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고 부정문, 일반 동사의 부정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문장. 자, I do not know.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I do not know. 뒤에 명사가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I, 원래 문장은 너예요. 그쵸? 자, 나는 알아. 이 문장인데요. 자, 이 일반 동사가 왔죠. 조동사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니면 다 일반 동사예요. 자, 일반 동사가 왔고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어를 보니까 지금 뭐죠? 1인칭이죠. 1인칭인 경우에는 우리 do, does, did 중에 어떤 걸 쓰면 될까요? 그쵸, do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사이에다가 do를 넣어줍니다. 동사의 앞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동사 앞에다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I do know. 그쵸? 자, 이것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do가 조동사로 온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조동사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여줍니다. don't. 자, 그럼 어떻게 되죠? I don't know. 이런 말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네요. 뒤에도 해석해 볼게요.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거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He did not understand their language.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볼게요. 원래 문장 He understood their language. 자, 그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자, 이 understood는 understand의 과거형이죠. 자, 근데 그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쵸? 자, 주어를 보니까 지금 3인칭 단수네요. 그래서 does를 써주려고 했는데 이 동사 그 자체가 뭐예요? 과거형이죠. 자, 과거형인 경우에는 do, does 필요 없이 그냥 did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he did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쵸? he did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 did가 조동사로 오는 거죠. 자,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understood가 아니고 understand로 바뀌어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돼요? He did understand their language.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장도 괜찮은데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여서 did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뒤에 볼게요. 자, because they spoke Russian. 그들이 러시아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장이에요. 자, she still does not answer my question.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원래 문장은 뭐였죠? She answers my question. 원래 이 문장이었어요. 그쵸? She still answers my question. 원래 이 문장이었겠죠? still 잠깐 빼볼게요. 부사니까 어차피. 자, 원래 이 문장인데, 자, 그녀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do, does, did 써주면 되는데, 주어가 지금 3인칭 단수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oes. 자, does가 조동사이니까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죠. answers에서 s를 뺄게요. 자, 그러면 she does answer my question. 자, 이 문장도 괜찮은 문장이고요. 아니다 라고 해주고 싶으니까 not을 붙여서 doesn't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부정문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동사, 조동사 자, 이렇게 하나랑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첫 번째 비동사와 조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 바로 뒤에 부정어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조동사 do나 does, did가 와야 되는데 do는 1인칭, 2인칭 혹은 복수인 경우, does는 3인칭 단수인 경우, did는 과거인 경우에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은 자, 물어보는 문장이죠. 질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의문문이? 우리나라는 자,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면 대답은 어때요? 밥 먹었어. 저? 밥 먹었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죠? 대답이 같아요. 근데 영어는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의사소통을 제일 처음에 할 때 가장 좀 일반적이었던 이야기 형태가 아무래도 질문하고 한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대답하고 질문하고 다시 대답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질문과 대답이 조금 달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의문문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점점 진화하면서 우리가 많은 단어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언어를 최초로 구사하게 된 이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의문문과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 말은 조금 그쵸? 벌써 질문과 대답이 같아졌어요. 그쵸? 근데 영어도 지금 질문과 대답이 같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실생활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did you eat? 이렇게 물어보죠. 너 뭐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생활에서 you ate?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해요. you ate? 야, 너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점점 질문과 대답이 같아지고 있다. 그쵸? 이런 과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문장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문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부정문이랑 명령문은 두 가지로 나눴었죠. 자, 근데 의문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비동사, 조동사의 경우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일반 동사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의문사가 나온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엄연히 말하자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는 조동사와 일반 동사인 경우에만 바뀌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Korean? 자, 이거는 원래 무슨 문장이었죠? 너는 한국인이다 라는 You are Korean 이라는 문장이었죠. 자, 근데 물어봐주고 싶어요. 이 문장을 활용해서. 그쵸? 물어봐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비동사와 조동사가 사용이 된 경우에는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쵸? Are you Korean? 그리고 뒤에 끝에 올려주고 문장 마지막에 물음표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 됩니다. 조동사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Can you play the piano? 그쵸? 자, 그래서 원래는 You can play the piano. 너는 피아노를 할 수가 있어. 칠 수가 있어. 원래 이 문장이었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조동사가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Can you play the pia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와 조동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저 문장의 순서를 바꿔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근데 의문문인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does, did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의문문의 경우는 아래에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동사와 조동사의 의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와 조동사의 의문문은 자, 비동사와 조동사 그리고 주어의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그쵸? 조동사와 비동사의 경우는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문장은 She is cute 였어요. 그쵸? 그녀는 귀엽다. 자, 근데 그녀는 귀엽니? 라고 물어봐주고 싶어요. 네 눈엔 그녀는 귀여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비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꿔주면 된다. Is she cute? 그쵸? 자, 두 번째 것부터 볼게요. Are they still a hero? 그쵸? 그들은 아직도 영웅이니? 이런 문장이죠. 자, 원래 문장은 They are still a hero 였겠죠. 그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영웅이다. 그쵸? 근데 물어봐주고 싶으니까 바꿔줘서 Are you still a her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You will be happy. 자, 이 문장도 한번 볼게요. 원래 문장은 You will be happy 였겠죠. 무슨 말이죠? 자,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너는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지금 이 경우에도 조동사가 들어가 있고 비동사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조동사, 비동사 둘 다 와 있을 경우에는 조동사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Will you be happy?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비동사를 먼저 바꿔주면은 조금 어색하게 들려요. 그래서 조동사부터 바꿔준다. 괜찮죠? 자, 다음 조동사의 의문문 볼게요. 조동사의 의문문도 조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원래 I may have some ice cream 이 말이었겠죠. 나는 아이스크림 먹어도 좋아. 자, 근데 물어봐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조동사를 앞으로 빼주면 돼요. 주어랑 바꿔주는 거죠, 자리를. 그래서 May I have some ice cream? 저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른 것들도 조동사가 지금 앞으로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Will you go to the theater with me? 나랑 같이 극장 갈래? Can you not hear my voice? 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니? 그 다음 Have you been to Paris? 너 지금 파리에 가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다음 조금 복잡한데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나 does나 did를 사용을 해주면 돼요. 자, do는 언제 사용해준다고요? 개념은 같아요. 그쵸. do는 1인칭, 2인칭 복수인 경우, does는요 3인칭 단수인 경우, 그쵸? did는요 과거인 경우 이렇게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 예시는 같은데요. 그냥 의문문으로 바꿔본 문장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원래 I know, 나는 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나는 아니? 하고 물어봐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일반 동사가 사용이 됐고 주어가 1인칭이니까 do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do가 주어랑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Do I know? 내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whether you like me or not.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내가 아니? 이렇게 되는 문장이고요.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Did he understand their language? 자, 원래는 뭐였죠? He understood
their language 원래 이렇게 됐었겠죠? 그래서 그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를 했다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자, 했니?라고 물어봐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동사가 과거형이네요. 동사가 과거형인 경우에는 주어의 수에는 상관이 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did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죠? 그쵸? did가 오고요. 주어랑 바꿔주면 돼요.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없는 조동사를 또 만들어주기도 해야 돼요. 조동사는 그냥 조동사랑 주어만 바꿔주면 되는데 일반 동사는 없는 조동사를 만든 다음 바꿔줘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Did she answer my question? 이렇게 나오네요. 원래는 she answered my question이었겠죠. 그녀는 나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쵸? my question. 자, 근데 과거형이다 보니까 did가 나와서 바꿔주는 거고요. 자, 조동사 나왔을 때 항상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뒤에 동사는 동사의 원형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조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did he understand their language?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did she answer my question?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에서는 의문사를 가장 먼저 쓰고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됐겠죠. You are from where? 자, you are from where? 자, 어떻게 되죠, 해석이? 너는 어딘가로부터 왔다. 원래 이 말이었겠죠. 자, 근데 너는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봐주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의문사를 가장 먼저 쓰고 자, where? 그쵸? 그 다음 의문문을 만들어줘요. 비동사니까 주어랑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Where are you from?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문장 뭐였죠? You solved this problem. 자,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그쵸?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 자, 근데 어떻게 풀었니? 라고 물어봐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how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지금 solved가 과거형이니까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면 Did you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ow did you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문장은 You will do what? This weekend. 이렇게 되겠죠. 해석 어떻게 돼요? 자, 너는 할 거야. 무엇을? 이번 주말에. 넌 이번 주말에 뭔가 할 거야. 원래 이 말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무엇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쵸. 의문사가 제일 먼저 오고요. 자, 그 다음 조동사가 있는 말이니까 조동사랑 주어랑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명령문, 부정문, 의문문은 다 봤고요. 이번엔 수일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일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동사에다 s나 es 붙여주는 거. 자, 요거 수일치 하나가 있어요. 얘가 수를 보니까 3인칭 단수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준다. 자, 이게 수일치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명사 그 자체에다가, 그쵸? 우리 명사가 나왔을 때는 그냥 수일치를 해줘야 돼요. 몇 개인지. 자, 우리나라 말에서 보면 사실 수일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쓰죠? 수일치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그쵸?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야, 루퍼트, 저기, 연필 좀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나, 연필들 좀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나, 사실상 그렇게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쵸? 보통 그냥 우리 사실 수를 세주지도 않죠? 연필 좀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꼭 수를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몇 개인지. 그쵸? 이거는 사실 영어의 특징이라기보다, 유럽어의 특징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근데 영어는 다행인 게
단수, 그리고 복수,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눠져 있죠? 제가 러시아어를 또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러시아어는 보면은 단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단수는 한 개일 때죠. 그 두 개일 때가 있어요. 양수였나? 그쵸? 양수 있고. 근데 두 개일 때가 두 개부터 네 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5개부터 복수예요. 근데 이런 언어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언어는 잘 알지는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면은 수일치를 한 개인지, 두 개에서 네 개인지, 5개 이상인지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다행히 단수와 복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개념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한 개는 딱 한 개예요. 단 한 개. 근데 두 개부터는 많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두 개부터는 많고 한 개는 한 개야. 그쵸? 러시아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개는 한 개고 두 개에서 네 개는 그냥 꽤 있는 숫자야. 그리고 5개부터는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냥 수는 사실 상관없어. 이런 거고. 그쵸? 자,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였죠? 자, 수일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어, 그리고 동사. 그래서 주어의 수에 따라서 동사를 수일치시키는 거, 이거 한 개랑 명사 자체의 수일치시키는 거, 이렇게 있었다.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자, 수형용사, 양형용사 이런 말은, 자,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는 수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수죠.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미는 건 양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아래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주요 수일치 대상이라고 해서, 이런 말들이 오면, 수일치가 좀 헷갈려요. 수일치가 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는 수일치인데, 자, a few나 few 무슨 뜻이죠? a few는 조금이란 뜻이고요. few는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셀 수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셀 수 있을 때. little은 조금이란 뜻이고요. little은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셀 수 없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이 여기 조금의 연필이 있네 라고 얘기할 때는 a few. 연필은 셀 수 있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water. 물은 셀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a little water.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수일치를 뒤에 무슨 명사가 오는지 보고 앞에 있는 형용사의 수일치를 해줘야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셀 수 없구나. a little, a few. 셀 수 있구나.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one of the도 헷갈리는데요. one of the는 뜻이 뭐뭐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예시 한번 볼게요. 자, one of the lions in the zoo is fast. 무슨 뜻이죠?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 중 한 마리는 빠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쵸?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 중 한 마리는 빠르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자연스럽게 우리 해석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면은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s가 붙어서 여러 마리인 것을 확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주어는 누구예요?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죠. 그래서 동사가 뭐예요? 단수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3인칭 단수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죠. 자, 그래서 여러 사자들 중에 한 마리는 빠르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다음 most, half, some, any, the majority 이런 거는 뒤에 이렇게 of가 와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부분. 그쵸? 많은 것들 중에, 자, 큰 것들 중에 부분을 나타내주는 말들입니다. 그쵸? 우리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uch, many 역시도 많은 이라는 뜻인데요. 자, 근데 much는 셀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much water. there is much water. 그쵸? 그 다음에 many는 셀 수 있을 때 many pencils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every랑 each는 자, 그냥 우리 각각은 이렇게 외울게요. 각각. 그쵸? all은 모든 이렇게 외울게요. 이게 사실은 뜻이 둘 다 모든이란 뜻이죠. every도 모든이고 all도 모든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수일치를 뒤에서 다르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색하게 들려요. 수일치를 안 하면. 자, every가 각각의 뜻이에요. 우리 everybody 이런 말 들어봤죠? everybody. 무슨 뜻이에요? 모두라는 뜻이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무대에.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우리의 팬들이 있어요. 아, 루퍼트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니까 everybody, 각각의 한 몸들, 각각 한 몸뚱아리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자, everybody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각 한 명 한 명, 즉,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each도 마찬가지로 각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all은 그냥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every 뒤에는 every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단수 취급. 그러니까 everybody 뭐 is handsome 이렇게. 그쵸? 모든 사람은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Everybody is handsome in here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all이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우리 팬들 보고 all are handsome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잘생겼네요 할 때는 all are handsome. 얘는 복수 취급을 해줘요. 자, 이거 좀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ery는 각각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각각 한 몸들 이런 뜻이죠. everybody는. 자, 그래서 각각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고 all은 복수 취급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others인데요. others. other은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s가 붙으면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는 복수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another이라는 말이 있죠. another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 지워보고. 자, another은 on과 other를 합친 말이에요. 그쵸? 우리 on은 언제 써요? 우리 한정사 조금 있으면 배우겠지만 on은 그쵸? 하나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another은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단수 취급. on이 앞에 붙었어요. 그쵸? 자, 다음 a number of 볼게요. 이거는 많은이라는 뜻이고요.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뒤에 수일치 어떻게 해줘야 되죠? 많은은 복수가 나오겠죠, 다? 근데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니까 단수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람 한 명은 person이고 사람 여러 명은 people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뭘 써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 하고 싶어요. 그쵸? 뒤에 people을 적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the number of 한번 볼게요. 자, 사람들의 수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람들의 수니까 일단 people 들어가야 되겠죠. The number of people. 그쵸? 그 다음에 동사. 동사는 뭐 써주면 될까요? 그쵸? is. 그쵸? 왜냐면은 주어가 뭐예요? 아까 그 one of랑 비슷하죠? 개념이. 주어는 뭐뭐의 수예요. 그래서 수에 수일치를 해주다 보니까 단수 동사가 들어간다. 이 뭐뭐의 수 할 때는 복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는 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계속 볼게요. 자, several은 몇몇의 라는 뜻이고요. 자, 다음 우리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건 사실 이해할 필요 없고 제가 이거 수일치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한번 볼게요. 자, she has little experience in this kind of field. 자, 이러한 종류, 여기서 kind는 종류라는 뜻이에요. of a field, 분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분야에서는 그녀는 경험이 어떻다?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수일치 뭐뭐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has 들어갔죠. 수일치 두 가지 생각해주면 된다 그랬죠. 주어, 동사의 수에 맞춰 주어를
주어의 수에 동사를 맞춰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명사 그 자체에 맞춰주는 거. 그쵸? 이건 첫 번째의 경우죠. 그쵸? She has little.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동사가 has로 왔고요. 자, 두 번째는 명사 자체에 맞춰주는 거죠. 자, 경험은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그래서 우리 little 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셀 수 있었다면 few가 왔겠죠. 자, 이렇게 지금 명사에다가 지금 명사 자체에 수를 일치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형용사도 결국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그쵸? 형용사 역시 수를 잘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this도 이것이라는 뜻이죠. 원래 여러 개였으면 이런 종류들이었으면 these가 왔을 거예요. 이것들. this의 복수형이거든요. 자, 근데 kind하고 단수가 왔으니까 this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쵸? 이 수일치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두 번째 거. A number of specialized sciences. 자, 이게 주어고요. 그쵸? 자, a number of 무슨 뜻이죠? 많은. 그쵸? 많은이어가지고 뒤에 s 붙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이라서 s 붙었고요. 그 다음에 are. 그쵸? 주어가 많은이라서 동사가 지금 are로 나왔죠. 자, dealt. 자, 다루어졌다라는 뜻이고요. 수동태 문장이 쓰인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이렇게 와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루어져요. by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과학들. 근데 어떤 과학들? 많은 전문화된 과학들이 다루어진다. 그렇죠? 여기서도 many가 지금 많은이라는 뜻이죠. 셀 수 있을 때 과학자들이 셀 수 있죠. 자, 그래서 s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수일치가 지금 어디서 됐는지 지금 다 보이시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는 이거. 자, 그리고 이렇게 수일치가 지금 다 돼 있죠. 그래서 이 수일치를 좀 잘 해줘야 돼요. 가장 큰 카테고리에 있는 말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science 보면은 과학이죠, 과학. 근데 과학도 셀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아까 위에 있는 경험은 셀 수 없다고 s 안 붙였는데 여기 과학에는 s 붙어져 있죠. 자, 가장 큰 카테고리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안 붙여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게 좀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안 붙여요, s를. 추상명사 중에서. 그쵸? 예를 들어서 이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이 제일 높은 거다, 제일 위에 있는 카테고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과학 위에는 보통 subject, 과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그리고 이 과목이라는 카테고리 위에는 공부, 학문이라는 카테고리가 또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이 과학이라는 카테고리 아래에는 물리, 생물 이런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게 가장 위에 있는 개념인 경우, 그쵸? 예를 들어서 knowledge, 지식 같은 거, 그쵸? 이런 것들은 안 붙여줘요. 원래 이런 식으로 안 붙여주는 건데 이런 애들은 보통 셀 수가 없어요. experience 이런 거. 근데 또 말하는 사람이 또 여러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 중학교 때의 경험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을 큰 카테고리라고 보면 experience는 경험이죠. 그 밑에 있는 카테고리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또 s를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일치는 좀 그냥 이러한 카테고리의 개념이긴 한데 가장 높은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또 안 붙여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을게요. 자, 다음. 자, many people come to visit Seoul. 자,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방문하러 온다라는 문장이 되고요. 자, 많은이라는 말이 붙었고 people 붙었죠. 수일치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동사에도 come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자, 밑에 것도 볼게요. Some of my friends want to be a singer. 자, 나의 친구들 중 몇 명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몇 명이니까 friends 하고 s 지금 붙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동사 want라고 지금 수일치 되어 있죠. 복수니까 주어가 동사에다가 s 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몇 친구들, 내 친구들은 가수가 한 명이 되겠죠. 내 친구 한 명이 갑자기 가수가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주 헷갈리는 수일치까지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단수로만 취급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 개념인 경우에는 단수로만 취급을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 years is a long time to spend in the army. 자, 2년이라는 시간은 군대에서 보내기에는 아주 긴 시간이다. 그쵸?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2 years 하고 나서 s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2년이니까 2개니까 그쵸? 근데 보면은 is 동사가 뭐죠?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말이죠. 자, 이렇게 반드시 단수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뭐냐면 단위 개념일 때. 그쵸? 그리고 벌써 s로 끝나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뉴스가 뭐죠? 뉴스? 그쵸? 새로운이라는 new에다가 우리 s 붙여줘가지고 새로운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명사예요. 그쵸? 뉴스, 새로운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s, is 이런 식으로 붙여주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 $10. 자, 달러가 지금 10개 있죠? 자, 그러니까 s가 붙었고요. 근데 지금 단위다 보니까 is를 사용을 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는 케이크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보스나 이더이나 니더 볼게요. 자, 조금만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자, 보스는 둘 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 둘 다니까 비동사가 지금 are로 온 거고요. either은 의견들 중 하나라는 뜻이니까 한 개라서 is, 단수 취급하는 거고 neither도 둘 다 아닌이란 뜻이라서 is, 단수 취급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한정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사는 명사의 의미를 한정시켜주는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가 이렇게 많아요. 그쵸? 사과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빨간 사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과는 총 몇 개죠? 여덟 개죠. 8개인데 빨간 사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몇 개로 줄었어요? 3개로 줄었죠. 8개에서 3개로 줄었죠. 한정이 됐죠, 의미가. 자,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 빨간 사과. 이렇게 의미가 줄어들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한정사입니다. 자, 한정사는 정관사인 더, 부정관사인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오늘 한정사까지 보도록 할게요. 좀 많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는 무슨 뜻이냐면 한 개, 그리고 하나의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고요. 자, 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어떤, 어느라는 불특정 대상을 표현하고자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더는 무슨 뜻이냐면 이미 언급한 내용을 표현하고자 할 때, 아니면 고유명사나 서수, 최상급 앞에서 이렇게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 학교에서 어나 더의 차이점을 물어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는 처음 나오는 경우, 더는 한번 나온 경우 벌써.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에도. 이거 사실 한국어 배울 때, 한국어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영어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잘 구분해요. 뭐냐면, 은는이가예요, 은는이가. 우리나라에서 주어를 표현해주는 말이 은는과 이가가 있죠? 이게 받침에 따라서 구분이 되잖아요? 은는이랑 이가는. 그러니까, 받침이 있는 경우, 받침이 없는 경우, 루퍼트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받침이 있는 경우, 루퍼트, 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이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가는 어와 비슷해요. 은느는 더와 비슷합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젊은 청년이 살았다. 그 청년은 착하다.
그러니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한 젊은 청년도 주어고 그 청년도 주어예요. 그쵸? 우리나라 말에서. 근데 어떤 경우는 이를 썼고 어떤 경우는 더를 사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 가는 신정보를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해요. 신정보.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죠. 새로 나온 거. 그러니까 한 젊은 청년은 우리 지금 이야기 중에서 처음 들었죠. 그런 경우는 우리 이 가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는의 경우는 구정보라고 하죠. 구정보. 벌써 나왔던 거 친숙해요. 그쵸? 아까 말했던 그 청년은 자, 이렇게 구정보를 얘기할 때는 또 는을 이용해서 말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영어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 굉장히 어색했지 않나요? 한 젊은 청년은 살았다. 그 청년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쵸? 한 젊은 청년은 살았다. 그 청년이 착하다. 이 말과 한 젊은 청년이 살았다. 그 청년은 착하다. 이 두 말이 굉장히 다르죠. 이게 영어에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는 언제 쓰냐면 처음 나왔을 때 불특정한 것들, 한 젊은 청년, 그쵸? 굉장히 불특정하고, 그쵸? 불특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는 하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 그쵸? 자, 그래서 한 젊은 청년이라고 그냥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고 잘 모를 때, 그쵸? 그럴 때는 어를 사용을 한다. 근데 더는 이미 언급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고유명사나 서수 앞에, 최상급 앞에서 사용이 된다. 한번 예문 보도록 할게요. Grab an apple for me. 자, 나를 위해서 사과를 하나 집어줘. 이렇게 하는데 이 한 개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싶을 때 어를 씁니다. 자, on을 쓴 이유는 바로 뒤에 아이우에오 그쵸? 이렇게 끝나는 말은 대신 on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 하나를 나에게 가져다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볼게요. I ran into an old man. 자, 나는 우연히 마주쳤어요. 누구를? 나이 많은 노인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I ran into an old man. 자, 불특정한 거예요. 이 가와 같은 거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더도 볼게요. 이미 한번 언급한 내용. 은의 경우죠. I put a tape on your desk. 자, 너의 책상 위에다가 내가 테이프를 놔뒀어. 자, 지금 처음 나오는 테이프죠. 그래서 어를 사용을 했어요. Can you bring the tape? 자, 너 그 테이프 좀 가지고 와줄 수 있니? 두 번째 나오는 테이프죠. 그래서 더를 사용하는 겁니다. To me, 나에게 on your way to the office. 그쵸? 사무실에 오는 길에, 그쵸? on your way to something.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길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사무실에 오는 길에 나한테 테이프를 가지고 와줄 수 있니? 부탁해.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나온 경우 더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고유명사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책 같은 데 보면은 더를 그냥 애초에 붙여라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쵸? 그 다음에 서수나 최상급 앞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최상급, 가장 뭐뭐한 이라는 뜻이죠. 자, 가장 뭐뭐한 것은 보통 한계이기 때문에 더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더, 그쵸? 그 청년은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the first bus. 자, 첫 번째 거 다 특정이 되는 어떠한 경우죠. 그럴 때는 더를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주 쓰이는 더 용법과 무관사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주 쓰이는 더 용법 보면은 the same, the very, the only, the next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Her opinion is the same as mine. 자, 우리 같다라고 얘기해 줄 때,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해 줄 때 same with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냥 same as입니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내 것과 그녀의 의견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 것과 그녀의 의견이 같다. 내 의견과 그녀의 의견이 같다. 자, 더가 붙었죠. same 앞에서. 이게 그냥 자주 그냥 습관적으로 쓰이는 더인 거죠. 자, 그 다음에 you should choose the very first skirt. 자, the very 이렇게 나왔죠. 가장 처음에 있는 가장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가장 처음에 있는 치마를 선택해야 해. 그게 제일 예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This is the only candy left. 자, 이것은 남은 하나의 캔디야. 여기서도 the only 붙었고요. 자, 그 다음 Please say hi to my old friend. 자, 내 오래된 친구에게 인사 좀 해줘. 안녕이라고 해줘. The next time you see him. 너가 다음에 그를 볼 때 내 오래된 친구니까 인사 좀 해줘. 이런 거죠. 자, 여기서도 the next time. 자, 그래서 the next도 이렇게 더가 붙어서 온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특정 장소가 나올 텐데요. 그쵸? 자, 이게 다 명령문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자, go to school. 그쵸? go to the school 이렇게 안 하고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의 경우에 관사를 또 붙이지 않습니다. 자, go to church. 그쵸? 교회죠. 교회의 경우에도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go to bed. 그쵸? 자러 가. 이런 거죠. go to prison. 감옥 좀 가. 너 감옥 좀 가. 너 왜 이렇게 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또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go to hospital. 병원 좀 가. 병원을 갈 때도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했던 거 복습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명령문부터 부정문, 의문문 배웠죠. 명령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해와 하지마. 그쵸? 그래서 해의 경우와 하지마의 경우 어떻게 명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부정문 했었죠. 부정문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첫 번째로는 비동사, 조동사로 되어 있는 문장의 경우, 두 번째로 일반 동사로 되어 있는 경우였죠. 그쵸?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인 경우에 부정문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일반 동사 어떻게 쓰면 되는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문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비동사, 조동사인 경우, 그리고 일반 동사의 경우, 그리고 의문사가 나올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비동사와 조동사의 경우 어떻게 의문문 만들어줬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일반 동사의 경우, 그리고 의문문이 있는 경우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수일치인데요. 수일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죠. 주어의 수를 동사와 일치시켜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명사 그 자체의 수를 일치시켜주는 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헷갈리는 수일치 표현, 얘네들이 나오면 수일치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수로만 취급되는 경우와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것들, 예시도 다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자, 다음 한정사였는데요. 한정사. 의미를 한정시켜주는 말들, 이런 거였죠. 명사의 의미를 한정시켜주는 말, 그리고 어랑 더, 정관사와 부정관사. 자, 이것도 의미를 한정시켜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더 용법과 그리고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무관사, 이런 경우도 봤어요. 자, 그럼 우리 영화로 보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ou poisoned him 이렇게 나왔네요. 자, 너 동사죠. 그를 독을 먹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즘은 어떻다 그랬죠? 요즘은 질문과 대답이 동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같죠. 원래는 you poisoned him. 너는 그를 독을 먹였다.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you poisoned him? 이렇게 그냥 위로만 올려주면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원래 did you poison him?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help me draw. 이거 사역동사네요. help가 준사역동사죠. 그쵸? 하기 싫은데 뭐 도와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 그쵸? 그래서 준사역동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help me draw. 자, 그리는 것 좀 도와줘. some words. 자, 여기서 some이 몇몇의 라는 뜻이고 수일치 됐죠. words. 그래서 내가 할 말들을 적는 거, 그쵸? 그리는 것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좀 옛날 거여가지고 draw라는 말을 쓰네요. 원래 write me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알아본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